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남자 이한입니다. 자, 드디어 4편을 찍게 됐습니다. 예, 좀 제가 영상을 잘 만들지 못해서 그 다음에 시간도 그렇게 많지 못해갖고 영상을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정말 유익한 정보를 빠짐없이보다는 그냥 핵심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할게요. 영상에 뭐 이런 구성 같은 거 그런 것들 조금 재미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이나 목소리가 좋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드디어 이제 취업편, 여러분들을 위한 취업편, 실질적인 취업, 이제 실질적으로 취업하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취업편. 예. 저는 일단은 상당히 늦게 취업을 했어요. 늦게 취업을 했다는 거는 나이 이제 만으로 30살이 되었을 때 취업을 했었죠. 그리고 전 때는 상당히 좀 경제적 그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IMF 끝나고 IMF가 97년도에 있었고, 저는 그때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또 학교 또 1년 휴학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법시험 공부를 조금 했어요. 저는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그 당시 힘들었고요. 지금은 뭐 만으로 32살도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죠. 예. 어떤 역량과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요즘은 30세 초반에도 대기업에 충분히 입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30대에 입사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었죠.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진짜 일을 악물고 갈고 닦으면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고요. 대기업에서 조금 다니다가 외국계 기업 쪽으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이제 5대 대기업이라고 하죠. 5대 대기업 안에서 근무를 했었죠. 예. 아무튼 경력은 상당히 많고 이직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 신입사원 입사를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대기업으로 첫 직장을 꼭 대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향후에 나의 이직 관리에, 경력 관리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예. 대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좋죠.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좋긴 좋아요. 예. 월급도 많이 받고, 그 다음 복리후생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좀 딱딱딱 제한이 돼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깊이 있게 배울 수가 있고, 어떤 인력 운영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중소기업보다 야근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상당히 높은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꼭 들어갔다고 해서 직무 전문성, 양과 질이 모두 다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질은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의 스펙트럼이 넓어지진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야근이 많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야근이 많고, 그리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인사 담당자인데 GA도 해야 되고, GA가 총무죠. 총무도 해야 되고, 가끔 회계일도 봐야 되고, 가끔 구매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소기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되고,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막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하죠. 하지만 장점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스펙트럼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업무를 하고요. 예. 그렇다면 첫 직장으로서 중소기업을 들어가면 안 되냐? 제 입장으로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괜찮다예요. 예. 일단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학교를 휴학계를 내면서까지 대기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1년, 1년 반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작은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보고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엑셀은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PPT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가서 하는 거는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럼 배운다는 생각으로, 배운다는 마인드로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몇 개월, 1년을 버리시지 마시고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실무 역량을 키우세요. 실무 역량을 키우고 나서 버티세요. 3년은 버티세요. 3년 정도를 버티세요. 뭐 가능하면 5년이면 좋죠. 예. 힘들더라도 버티신 다음에 대기업으로 이직하세요. 요즘 대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들어갔다고,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요즘 대기업들은 어떤 직무 역량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정확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직무 역량과 지식을 정말 많이 높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능력을 대기업에서 높게 쳐줄 거예요. 그거는 잘 봐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 정말 상당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는 거를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일단 첫 직장을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대기업에 요번에 붙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또 6개월 갔다 와야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좀 실무 역량을 키우신 다음에 대기업으로 이직하시는 거. 네.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직하시는 분들 요즘 진짜 많아요. 예. 그거는 제가 실무 인사 담당자로서 보증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제 오른손목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들어가면 힘들긴 하더라도 조소기업 이러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우려고 보고하는, 보고 체계가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잘하면 되거든요. 자기가 이건 엉망이야. 그럼 나는 이렇게 잘 한번 해봐야지 라고 자기를 계속 개선시켜서 보고 체계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상사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보고서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엑셀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세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하시면요 충분히 대기업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대답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실무 역량을 키워라. 이게 저의 답입니다. 두 번째로 학벌, 스펙 이것이 좋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저의 대답은 학벌은 그렇다. 스펙은 이겁니다.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자격증,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많죠. 또 특히 공대생 분들께서는 이제 따야 되는 기능사라든지
어떤 기사라든지 이제 그런 자격증들이 있을 거고요. 뭐 IT 쪽에서도 IT 자격증이 있을 거고, 금융 쪽에서도 금융 자격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들은 따시는 게 좋고요. 근데 어학연수라든지 뭐 정말 높은 어학 점수라든지 뭐 아주 일부 대기업에서, 공기업에서 아니면 공사에서 어차피 이제 서류 전형에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서류 전형에 몰리니까 그것을 쳐내기 위해서 점수별로 뭐 이렇게 쳐내는 그런 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어학 점수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높을 필요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잘 말하고, 실제적으로 뭐 미국인 영어를 한다고 하면 미국인과 잘 대화를 할 수 있고, 일본어로 한다면 일본인과 정말 잘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학 점수는 그냥 컷 점수만 넘길 수 있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뭐 어학 점수가 그렇게 높아도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진 않아요. 중요시하게 여기진 않고요. 일단은 스펙은, 그러니까 필요한 자격증은 따는 게 맞다. 필요 자격증은 따는 게 맞고요. 이건 기본 지식이니까요. 증은 따는 게 맞고, 뭐 높은 어학 점수, 이거는 저는 물음표고요. 높은 어학 점수 물음표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말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학 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쪽에서도 예, 그렇게 어학 점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에서 한번 영어를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학벌은 좀 달라요. 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 하잖아요. 그래요. 블라인드 채용은 해요. 이제 공기업이나 이제 공사 같은 데에서는 이제 학벌도 보지는 않는데요. 대기업에서도 요즘 학벌의 중요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입사하고 나서 또 학벌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느 대학교 나왔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술 먹다 뭐 얘기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하다가 뭐 학벌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대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저도 모르고, 그 대리가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잘 몰라요. 예, 요즘은 그래요. 이렇게 학벌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학벌은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일단 뭐 관리직으로 들어가시려고 한다면은 4년제 지방대라고 하면 뭐 지방 국립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인서울. 예, 보통 이것을 기준으로 서류 전형 탈락이냐 합격이냐를 정하는 거에 이게 정말 기준이 되는 것인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 합격자 분들이 거의 이제 그 정도 학벌은 갖추고 계신다는 거는 팩트니까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학벌은 중요하다. 예, 학벌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채용의 기준이 돼요. 네, 그거는 팩트예요. 하지만 보통 이제 옛날같이 꼭 뭐 서울대다, 스카이다 그렇게만 뽑는 회사들은 이제 점차 없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일부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서울대가 또 들어와서 그렇게 물론 서울대 분들도 일을 잘하시죠. 예, 그렇지만 업무에 있어서 꼭 서울대다 아니면 뭐 인서울 어느 대다라고 해서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또 그렇게 업무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또 거기서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학벌을
이제 정말 뭐 넘버 원으로 보진 않는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실성과 태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성,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러한 전문성이 자기가 회사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키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학생이시면 학생 차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충분히 있어요. 뭐 책도, 뭐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점 가면은 뭐 HRD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고요. HRM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 급여, CMB에 대한 책도 엄청 많아요. 예, 가서 직접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한다면 제 영상 밑에 설명란에 제 메일을 넣어 놓을 테니까요. 그 메일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끝낼게요. 끝.